안녕하십니까. 청주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일호입니다. 자, 일단 에듀피디에서 청주시 공무직 채용 공고 관련해 가지고 한 달쯤 전 쯤에 아마 채용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채용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번에 청주에서 22명을, 나쁘지 않죠? 22명을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은 9월 1일 날 공고가 나왔어요. 영상은 조금 늦게 올려드린 거는 조금 죄송해요.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22명으로 간호사, 시설관리, 농업, 시험관리,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조, 조리원, 청사관리, 안전 CCTV 관제. 요즘 안전 CCTV 관제 좀 많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수도 검침, 요거는 뭐 꾸준하니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총 22명, 9개 직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담당 직무는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각 종별로 일부 직종에서는 체력 시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돼. 자, 일단은 근무 조건은 정년 60세이기 때문에 60세 이내 분들이어야 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리원은 8시부터 7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청사관리나 CCTV 관제에 해당하는 내용도 쭉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요게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요렇게 임금을 표시하는 주간처도 흔치가 않아. 감사한 거야. 근데 요 임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붙냐면 수당이 붙어요. 그죠?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별도이며, 이거는 1호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2호봉, 3호봉, 3호봉 될 때마다 기본급은 오르는데, 보통 공무직도 그렇고 청원경찰도 그렇고 또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관련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공표를 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한 달 평균 거의 한 150, 130 요 정도 되더라고, 수당이. 따져보니까 한 달 내내 따져보니까 1년을. 그래서 수당도 꽤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뭐 그렇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처럼 뭐 어디 좀 이렇게 냄새가 좀 나고 이런 데서 근무한 거나, 혹은 업무가 조금 빡세거나 새벽에 근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세고 수당이,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가 한 4, 50만 원 붙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안전 CCTV 관제 같은 경우에는 176만 원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거 아니거든. 한 200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당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주간처에다가 문의를 좀 해보시고 수당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언제? 9월 1일 기준.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최종 면접일까지 계속 청주시에 있는 분들을 채용한다, 이런 뜻인 거나 진배 없어요. 그리고 성별은 제한이 없고, 남자인 경우는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자, 요게 중요하죠. 필수 자격증 요건에서 간호사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있어야 된다. 승용차 몰 일이 있다는 거야. 그죠? 요게 필수예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 대형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1톤 트럭, 뭐 2.5톤 트럭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몰아요. 이거 원래 그러고. 그리고 농업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봅니다. 보통 기술사나 기능장이, 솔직히 기사도 이제 공무직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어찌됐건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야냐? 정밀화학, 화공, 화학분석, 바이오화학 제품, 위험물 에듀피트에서도 강의하죠. 식품도, 농화학, 시설 원예, 유기농업 에듀피트에서 하고, 종자도, 그리고 축산도, 식물보호, 이런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 있는 분들은 지원하셔라 라는 뜻이고요. 지역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독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리고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주 제외. 조주. 술 만드는 거. 요거 말고 일식, 한식, 중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기능사 이상 하나 이상 있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도 검침은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됐죠? CCTV 관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제한을 두는 데도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청주는 없네요. 자, 우대사항은 쭉 읽어보시고 청주에서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이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저번에 채용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건너뛰고 시험 방법 서류 심사가 있는데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 여봅니다. 적격 여부 확인이에요. 적격 여부. 간호사가 아닌데 간호 쪽으로 시험 본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나 경력이 없는 분이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거 가른다는 거예요. 적부 판결.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고 체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체력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직종만 보죠. 자, 일단 필기 시험은 전 직종이 보는데 시험 과목은 한국사와 일반 상식을 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한국사와 일반 상식을 보는데 50문항, 과목당 25문항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문제당 4점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비공개로 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50문제를 50분 주기 때문에 1분당 한 분꼴로 풀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청주는 원래 그래, 원래. 그리고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40%, 즉 40점 이상 했다. 뭐 10문제는 맞춰야 된다. 무조건. 한 과목당 25문제인데. 그죠? 10문항은 무조건 맞춰야 돼.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배수 충원을 한다. 고득점자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청사관리는 4명을 채용을 하는데 3배수기 때문에 12등까지는 합격을 시킬 거야. 안전 CCTV랑 수도 검침을 2명을 채용을 하죠. 요건 4배수기 때문에 8명. 8등까지 합격을 시킨다. 5등까지, 25등까지, 10등까지 합격을 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기는 그렇게 빡빡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체력을 보게 되는데 두 개 직종만 보죠. 시설관리 및 조리원. 조리원을 체력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다른 지역은. 근데 조리원이 일단 체력이 들어갑니다. 자, 보면 체력 같은 경우에 6종목 악력, 교차,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앉아 몸 앞으로 굽히기, 좌정굴이죠. 유연성. 그리고 10m 4회 왕복 달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어쩌고저쩌고 건너뛰고 조리원도 건너뛰고 자, 일단은 내용 자체는 국민체력 100 청주체력인증센터에서 하는데 합격 기준은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합격시키냐면 총점 60점 만점에 종목별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면 요 뒷부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뭐 1점부터 10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요것도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그죠? 40%. 그 이상에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만약에 5명의 3배수 15명이라면 시설관리가 그러면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됐죠? 3배수 안에 들면 돼. 조리원은 3종목 이상의 통과 기준 시 합격이다. 보다 국민 체력 100 기준으로. 자, 봅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그 다음에 인성검사 보고 면접 시험 보고 쭉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원서 접수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도 좀 다른 지역이랑 달라요. 보통 다른 지역은 그냥 원서 접수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끝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보통 이제 전자랑 방문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보통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방문 접수 혹은 등기 우편 접수를 하게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하고 반대로 컴퓨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오셔라. 다만 11일부터 15일까지는 받아주겠다. 요 뜻인 겁니다. 자, 됐죠? 중복 둘 다 접수하시는 건 안 돼. 하나만 하셔야 되고 직종도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자 접수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누리집 청주시청 누리집을 누른 다음에 시민 참여 신청 접수 청주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시험 원서 접수를 누르면 된다라고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방문 접수는 뭐 잔문주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10월 14일 토요일 날 시험 보게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체력 측정은 25일하고 27일 날 하게 되네요. 인성검사 11월 4일, 면접시험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응시자의 제출 서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기타 유의사항도 한번 뭐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뭐 급여라든지 뭐 수당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는 그 이쪽에다가 전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 하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근무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체력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여기 조금 공고문에 없어서 좀 안내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하는데 보통 그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냥 설명 좀 드리자면 세 종목 이상 기준 통과. 이 기준이 뭔지를 보통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혹시 없지? 기준은 보통 이제 국민 체력 100이라고 하면은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어떤 등급을 매기게 돼요. 나이대별로. 그래서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다라고 하면은 뭐 여자분들 기준으로 조리원이 요걸 보니까 조리원이 여자분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나이에서 1분의 윗몸 일으키기를 22개 이상 해야 돼. 그럼 그거를 이제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력을 봤을 때 1등급은 뭐냐면 와, 체력 정말 좋아. 무슨 체대생이야? 국가대표야? 요런 분들이 1등급이야. 요런 걸 받기가 좀 어렵지, 조리원분들. 하지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2등급은 그냥 그 나이 때 그냥 그 정도 되는구나. 그 나이 때 그냥 되는구나. 그게 2등급이야. 3등급은 그 나이 때보다는 조금 체력이 약한 편이시네요. 그래서 본인이 나 윗몸이 힘들어. 이런 분들이 보통 3등급을 받아. 등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못하는 거. 정말 1분의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10분을 주더라도 저는 10개도 못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런 분들이 등해가 되겠지.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 공고문에는 포함시켜져 있는데 청주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좀 친절하진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전화하셔서 문의하셨으면 좋겠고, 시설관리 쪽도 체력 시험에 대한 이 만점 기준에 대한 것도 아마 공고문이 에듀피디에서 안 올린 건지 아마 청주시에서 발표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청에 한번 문의하시면 각 종목별로 어떤 내용의 점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갔어? 원서 접수, 청주시청, 보면서 그냥 설명드릴까? 하는 김에 한번 봅시다. 청주시청 이범석 시장님이네요. 자, 봅니다. 시험 채용 청주시청 이명 여기 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자, 별지 서식 여기 있네.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지 이거 응시 이거고 재원 활용 동의서고 행정정보 동의서 지역사회복지 경력 인증 기준 여기 있다. 아유. 자, 됐어요. 일단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하는 김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근력은 60kg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60개 이상, 만점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은 60 이상, 회. 그리고 앉아서 몸 앞으로 굽히기 센치 이렇게 재는 거 있죠. 25cm 이상, 10초 이내.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는 250cm 이상이 만점 기준이고, 보통 청원경찰이나 혹은 경찰 혹은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수두룩히 나오는데 공무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판단하셔서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체력 좀 키우셔야 돼.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교차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종목에서 3종목 이상이 기준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이 딱 보기 좋게 설명드리자면 1분에 윗몸 일으키기 15회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5회. 1분에 15회야. 1분에 15회.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117cm 이상. 아무래도 이제 조리원을 하다 보면 음식물 처리를 한다든지 음식물 이렇게 뭐 이렇게 식재료를 든다든지 뭐 어떤 힘쓸 일이 있는데 너무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증해서 넣으신 것 같아.
자,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랑 시험 과목이 다르죠. 한국사랑 일반상식, 그 다음에 생기초, 기초상식, 기초 그 한국사 특강을 넣어드렸는데 이 보통 이제 이 청주나 혹은 다른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날짜가 촉박했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를 질문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딱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순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청주를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뭐 청주 이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잡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딱 한 달간 빡세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요거 먼저 보시고요. 요것도 보시고. 왜냐면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면접에 활용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요걸 먼저 보세요. 생기초 한국사. 한국사를 처음 공부한다 하는 분들한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 생기초 한국사고,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게 퍼니 한국사.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인데 공무직, 청원경찰용으로 일반 공기업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아.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박사 면접이 있죠? 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면접은 필기 통과한 다음에 봐도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상식 본 다음에는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 가지고 한국사와 일반 상식 문제풀이 과정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았다 하는 분들은 한국사 기출해설 특강을 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하는 분들은 요거는 아예 그냥 건너뛰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출해설 특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먼저 보려는 분들이 있거든. 기출해설만 외운다고.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은 어렵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공무직 관련해서 뭐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시험 대비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직 합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은 에듀피디에서 봤던 강의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사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일반 상식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한두 문제 정도.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에듀피디와 함께 에듀피디 인으로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학습자로 들어가면 20년 수집 기출족보라고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무료 공개 기출 문제는 무료로 공개하는 기출 문제고, 비공개 기출 자료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비공개 기출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복원해 온 거지. 복원. 그죠? 이런 식으로 일반 상식, 용인시 공무직 일반 상식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복원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복원을 어떻게 하냐면 기출 복원 참여라 그래서 직접 청주 분들이 청주 시험을 보고 일반 상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한국사에서 저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직접 여기 참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청주에서 뭐 10분, 뭐 20분 이렇게 참여를 한 거를 기출 문제를 모아 가지고 이 비공개 기출 자료실에 올려놔요, 우리가. 이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무슨 뭐 상품도 주고 뭐 하나 봐. 그래서 내용적으로 조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사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반 상식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청주는 출제 경향이 조금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조금 특이한 문제 있죠? 특이한 문제. 신출. 그리고 강의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은 교무처에서 확인해서 교수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조금 더 청주시에 맞춰진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 요 페이지를 리뉴얼 해가지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저쪽 기획부에서.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직 준비하는데 날짜가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최대한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듀필입니다.